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 네. 지금 공부할 때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까, 정서적으로 안정시킬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신 거 너무 이해되고,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옆에 계시는 이 정우열 선생님은 채널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뵈셔서 유명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함께 소개는 해드릴게요. 대치동에서 정신의학과에서 11년째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정우열과 육아과 정우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우열님 모셨습니다.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우열이라고 하고요. 대치동 캐슬 채널은 처음 그렇죠. 왔고요. 늘 잘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마음에 찔리네요. 왜냐면 이게 영역이 영역이 달라서. 완전 겹치지 않으면 실은 보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완전 달라서. 네, 이번 책이 좀 겹치죠. 이 책을 최근에 이게 상위 1%의 비밀은 공부 정서에 있습니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 대기자 TV에도 이제 영상이 올라가셨고 오늘 이렇게 저하고도 라이브로 뵙게 되었는데요. 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나왔듯이 강조하시는 게 공부 정서입니다. 실은 저는 40대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 정서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성적 위주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즘 시대에 공부 정서라는 말이 새롭게 떠올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은 공부정서라는 용어 자체가 뭐 명확하게 규정된 용어는 아니에요. 학습 정서 이런 식으로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쓰는 공부정서라는 말은 원래도 뭐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는 말이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왜 공부정서를 쓰냐면은 우선은 정서라는 거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느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 너무 정확해요. 네네. 우리는 순간순간의 느낌이 있죠. 감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되게 뭐 낯설다, 그다음에 뭐 기대된다, 뭐 네. 순간순간 느낌인데 정서라는 거는 조금 길게 봐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느낌을 경험한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일단 그 상황에 들어가면 이런 정서의 흐름이 내 안에 찾아온다. 그쵸.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정서라는 거는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쉽게 말하면 수면 정서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어떤 식사할 때 식사 정서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제가 예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는 그 영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하게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도 보내고 그쵸. 공부라는 상황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학교에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 정서랑 맞물릴 그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노출되는 시간이 그쵸.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서라는 게 좀 개념을 말씀드리면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수면 정서 우선 재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책 보고 막 수면책 보고 정말 잘 재우고 싶은데 아예 기질마다 딱 다르고 해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나? 우리 아이가 뭔가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도 힘들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더 빨리 되는 것에 본능적으로 치중하게 돼요. 결과 빨리 배울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바로 유행이 된 게 도깨비 앱이에요. 도깨비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도깨비가 무서워서 잠으로 가게끔 하는 앱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우선은 잠을 잘 자요. 그러면 표면에 있는 잠을 잘 잔다라는 거는 행동, 상황에서 내가 잠을 자게 되는 건 다 끝이에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한다? 어떤 뭔가 상황에 의해서 내가 공부에 몰입한다. 겉으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신과에 살아서 나중을 보거든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무섭다. 그 단면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잠을 잘 때마다 우리가 이제 어른 되면 잠 너무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쵸. 내가 다음 날을 살기 위해서도 잠이 중요한 거고 잠을 잘 자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밤만 되면 뭔가가 마음이 조급해. 혹은 무서워. 이 느낌 바로 정서입니다. 수면 정서. 평생을 좌지우지 이게 시간과 상관없어요. 약간 트라우마랑 비슷하게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잠도 평생 자야 되고 먹는 것도 평생 먹어야 되지만 공부도 요즘에는 평생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정서라는 게 물론 지금 이 책을 보는 독자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 네. 지금 공부할 때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까, 정서적으로 안정시킬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시는 거 너무 이해되고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 예로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 성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해야 돼요. 취직하기 전에 자격증 공부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책만 펼치면 하기 싫어. 이게 달라요. 머리로 생각하는 하고 싶다와 감정으로 생각하는 싫다. 그 다음에 더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건 하고 싶은데 졸려. 또는 하고 싶은데 귀찮아. 하고 싶은데 딴 생각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막는 그 흐름이 생겨요. 정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제가 경험하는 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2개예요. 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먼저 보통 위취학, 취약하게 그 사이에 한글 가르치죠. 네, 네. 구구단 그렇죠, 가르치죠. 그렇죠. 한글 한글과 트라우마, 구구단 트라우마. 구구단 그냥 별거 아니잖아. 나중에 하면 다 알게 되고 그게 머리가 조금 더 빨리 되는 애가 안 되는 건데 딱 구구단을 가르칠 때 엄마의 마음이 제가 지금부터 엄마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다 해야 되는 얘기 아니라 부모입니다. 네, 엄마든 네, 아빠든 네. 주 양육자. 근데 구구단을 외웠는데 내가 못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거기서 너무너무 강압적인 느낌을 경험해요. 그게 뭐 말로 혼내는 거든 실제로 체벌이든 심지어는 그게 아니어도 아무 그런 거 없어도 엄마 표정이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음산해. 이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느낌을 경험하면서는 우선은 공포심 막 이런 게 들기 때문에 공포심을 이용해서 집중이 약간 부스터가 생기긴 해요. 네. 살아야 되니까. 네,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에 의한 부스터가 생겨서 우선은 몰입은 됩니다. 네. 물론 그게 또 과하면은 더 몰입이 안 돼. 부스터가 너무 커도. 근데 적절히 하면 몰입은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을 때 특히나 구구단 트라우마 경우는 신기하게 내가 뭐 나중에 자격증을 따더라도 회계 이런 거 할 때 하기 싫어. 관련이 돼요. 숫자 보기 싫어.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우리 뭐 기억 니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뭐 가르치는데 못외우고 까먹고 받아쓰기 하고 틀리고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 행위 자체보다도 분위기. 당연히 강압적으로 하고 혼내고 체벌하고 하면 공포심 들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감정은 많아요. 내가 이걸 잘 못했더니 뭔가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 안 좋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포와는 좀 달라요. 이거는 내가 잘하지 않으면은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 이건 되게 과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의 본능이 딱 2개거든요. 내가 공포심,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공포라는 걸 왜 오냐면은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못 살아요. 그리고 애기들 때,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의 존재가 너무 커요. 근데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도 너무 크고 부모가 내 편이다라는 이 안정감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에 뭔가 흔들리는 느낌은 느낌이 와요. 내가 이걸 못하면 네. 우리 엄마가 날 싫어하거나 이러다가 나를 떠날 수도 있어. 이게 유기불안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게 꼭 그럴 때 적용되는 농담이지만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그거 농담하면 안 돼요. 그걸 하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얘가 쫓겨나는 느낌 또는 얘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주는 게 얘한테 잘 먹힌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아이들을 훈육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역시 이제 다리빗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엄마 개인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아이 이 행동을 좀 바꾸고 싶어서 하게 되는 제일 심하면서 잘 먹히면서 하지만 돌아서면 죄책감 드는 그게 바로 나가. 실제로 내쫓는 거는 체벌이어도 그 말 자체 또는 협박. 물론 이제 부모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 나가는 건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면에 사람의 공포심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그게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정서가 맞물려서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순간 나중에 20대 30대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청소년 때도 많이 찾아옵니다. 청소년 때 본격적으로 내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또 주변 분위기가 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서 할 때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거부감이 생겨서 저항이 걸려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실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학생의 의지만을 탓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탓하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거 그거밖에 없어. 부모가 옛날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봤으니까.
부모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 모두가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다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을 원래도 잘 안 배웠고 우리 때 하나도 안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책으로는 배워요. 애니메이션도 인사이드 아웃 이런 거 있고 하지만 책으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직접 부모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서라는 거를 늘 이제 우리가 숨 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혼을 내요, 그럴 때. 얘가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감정으로는 하기 싫어. 근데 얘는 내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집중을 안 하고 자꾸 딴 생각 날까? 나 진짜 형편없나 봐. 의욕 없나 봐. 엄마가 하는 말대로 진짜 나는 뭐 미래에 대한 꿈도 없나 봐. 이런 식으로 또 자책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책도 역시 감정이에요. 나를 탓하면서 내가 괴로워지면서 위축되면서 쭈그러들어요. 그러면 역시 공부하다가 자책이라는 위축이라는 감정까지 이제 추가되는 게 공포로 시작해서 자책으로 연결돼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쌓이는 거예요.